여러분 혹시 탕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 신조어는 이제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MZ세대,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바닥에 눕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들이 게을러서일까요? 나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누움은 거대한 경제적 폭풍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합리적인 파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은행 위기라는 것이 경제의 충격이 어떻게 우리 집 방구석에 있는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경제적 상실감을 새겨넣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은행들의 파산이나 위기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저 높은 분들의 돈놀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특히 은행은 인체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몸의 끝부분, 손끝과 발끝부터 차갑게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에서 그 손끝과 발끝이 바로 청년 고용시장입니다.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신용경색입니다. 돈줄이 마르는 거죠.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건비, 그 중에서도 신규 채용입니다.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결국 금융권의 경색은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신규 고용 창출의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펙을 쌓고 자기소개서를 수백 통씩 쓰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던 청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굳게 닫힌 취업의 문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은행 위기는 뉴스 속의 활자가 아니라 내일 당장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실체적인 공포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하나의 굳건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 방정식이죠. 좋은 대학에 가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실하게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믿음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0%가 넘는 이자가 꼬박꼬박 붙었고 경제는 매년 고성장을 거듭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MZ세대에게 이 방정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잔인한 희망. 고문이자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숨만 쉬고 모아도 1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10년을 모아야 1억 2천입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얼만지 아세요? 평생을 일해도 빚 없이 내 집 하나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부질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은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1년치 연봉보다 남이 운 좋게 사둔 아파트값이 몇 달 만에 오르는 폭이 훨씬 큰 사회. 여기서 성실한 노동은 미덕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에 은행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 내 돈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은행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시스템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 규칙을 따라봤자 승산이 없는 게임이구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다리는 이미 다 불타버렸거나 누군가 위에서 걷어차 버렸습니다. 룰이 망가진 게임판 위에서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게임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탕핑을 선택하는 심리적 기저입니다. 탕핑은 중국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한국의 M4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일부 언론은 이들을 향해 혀를 찹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패기가 없어. 눈만 높아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단군 이래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많은 스펙을 쌓았으며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세대입니다. 이들이 눕기를 선택한 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도 결승선이 뒤로 도망가는 러닝머신 위에서 체력을 방전시키며 달리는 것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경제적 상실감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노력이라는 투입구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보상이라는 배출구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 인간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의 상처와 실패를 예방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결혼,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이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보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최소한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죠. 하지만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는 이들의 시야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미래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 그것도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를 통한 생존뿐입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은둔하며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하는 탕핑은 이 시대 청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자 파업 선언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탕핑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눕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생산과 소비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니 생산의 감소,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됩니다. 소비의 감소. 옷을 사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고 외식을 줄이고 심지어 끼니를 거르며 식비를 아낍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년들이 소비를 포기합니다. 마이너스 내수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마이너스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합니다. 마이너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채용을 더욱 동결하거나 인력을 감축합니다. 마이너스 청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이너스 청년들은 더더욱 소비를 줄입니다. 이 무서운 도미노 현상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구조적 장기 침체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경고등이 이미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경색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청년 실업을 낳고 청년들의 탕핑을 부르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의 허리가 되어야 할 세대가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소비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역동적인 에너지가 방구석에서 조용히 소멸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쏟아지는 청년 지원금 몇 푼,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몇 개로는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이죠.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그들을 살려냅니다. 대마불사투 비그투 FAIL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이유에서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100번 양보해 이해해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왜 그토록 인색하고 무관심한 걸까요? 청년들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은행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막대한 이자 장사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던 금융권은 위기가 오면 구제를 받지만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다 구조적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의 빚과 실직은 철저히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청년들의 뼈아픈 상실감을 분노로 그리고 다시 지독한 체념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카르텔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모두가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국가의 쇠퇴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해결책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술봉을 휘두르듯 경제가 살아나고 자산 가격이 안정될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 노력하라, 눈을 낮춰라, 열정을 가져라라는 꼰대 같은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감과 인정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낡고 고장난 경제 시스템,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주의가 낳은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뼈를 깎는 수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산 소득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여와 노동 가치의 재평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탕핑은 임시방편의 휴식일 수는 있어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아주 작은 단위의 생존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한 맹목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아주 작은 가치라도 창출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이나 수십억짜리 아파트라는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내면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 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한파가 어떻게 청년들의 삶을 탕핑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깊은 상실감을 마주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취업문이 닫히고 자산 격차가 하늘을 찌르는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눕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깊이 이해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지금 당장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만들어진 성공의 방정식은 이미 부서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만의 공식을 새로 쓸 차례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달라도 좋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잠시 누워 숨을 고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숨을 다 골랐다면 아주 천천히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 자신만의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역시 누워있는 청년들을 다그치기 전에 그들이 왜 눕게 되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바닥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의 진정한 활력은 은행 금고 속에 쌓인 돈다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눈빛을 반짝이는 청년들의 심장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확실한 미래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깊은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